성대결절은 성대에서 많은 양의 세포 덩어리들이 자라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덩어리들은 성대의 앞에서 3분의 1 내지는 뒤에서 3분의 2 지점에서 주로 발생한다. 성대결절은 성대가 인간이 발화할 때 기압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막으며 발성장애 내지는 음역의 감소, 목소리를 낼 때 괴로움을 느끼거나 목소리가 자주 갈라지는 증상이 발생한다. 성대결절은 주로 아이들이나 성인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성대결절은 성대의 양면에서 대칭적으로 부어오른 곳에서 발생하며 보통 크게 고함을 치거나 기침을 하는 등 성대에 격한 자극을 주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도 민감하게 나타난다. 성대결절, 쉰 목소리, 가래 끓는 소리, 고운 목소리, 고음 이렇게 놨어요. 제목이. 성대결절이라고 하는 거, 성대결절이 성대가 일부가 어때요? 결절, 이렇게 찢어졌다 소리죠? 네. 그럼 그 찢어진 것이 복원되려고 하면 어떤 환경이 돼야 될까요? 가장 상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질문하는데 어려운 거 질문한 거 아니에요? 피가 들어오면 빨리 복원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가래 끓는 소리, 이 쉰목소리 한다는 건 성대가 그 부드러움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쉰목소리가 나오겠죠? 가래 끓는 소리는 어떠냐? 우리가 정상적인 가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폐에서 먼지를 흡착해가지고 위쪽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요. 근데 가래 농도가 뻑뻑하면 어때요?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성대에서 걸려가지고 이게 막아주는 중간에 그 가래가 걸리면 이 발음 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가래 끓는 소리가 나오는 거는 뭐냐? 가래의 농도가 뻑뻑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가래의 농도는 왜 뻑뻑해졌을까요? 이거 앞방에서 여러분도 수없이 들으네요. 그렇죠. 온도, 가래의 농도는 온도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온도는 피 흐름. 이렇게 됐죠. 그러면 성대가 유연하게 떨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요? 성대가 부드럽지 못하고 일부 딱딱해진 것. 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근육이 유연함을 잃은 원인은 이 역시도 피가 못 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외관상은 이렇게 다른, 그래도 가래 끓는 소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운 목소리가 나오려고 하면 성대가 아주 유연하게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이 역시도 피가 흐름이 아주 원활해야 돼요. 그러면 이 원인이 우리가 외관상에는 성대결절, 쉰 목소리, 가래 끓는 소리, 고운 목소리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아도 그 원인 제공은 결국은 그쪽으로 피만 잘 돌게 해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뒤에다 고음 해놔놓고 이거는 한쪽에다 빼놨어요. 왜 빼냐고 하면 높은 고음을 내려고 하면 그 고음은 어때요? 복막의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랫배.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성악이나 창하는 분들이 얘기하면 내가 한 2옥타브 정도 더 올리게 해주시는 방법 알려줄까? 그러면 머리가 솔깃해. 창하는 사람들. 옥타브를 2옥타브, 고음을 더 낼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죠. 근데 이게 과연 4번, 18번을 빼고 2번, 3번을 빼주면 한 2옥타브 정도 고음이 나고 목소리가 아주 고와지고 2옥타브 정도 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날까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정답은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랫배의 힘이 상당히 강해져요. 2번, 3번을 빼주면. 근데 이때도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2번, 3번을 뺀 상태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질 적에는 오히려 안 올라가요. 이렇게 빼고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떨어지면서 빼면 어떨까요? 나오는 대로 그냥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저기 빼면서 2번, 3번을 빼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힘이 더 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사혈을 끝나고 안 하면 어때요?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적으로 복원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음 올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3번 쪽에 뿌리열 쪽을 어혈을 빼주면은 한 2옥타브 정도 더 올리는 게 가능하고 목소리를 곱게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거는 4번, 18번 빼줘도 그 효능이 타고나고 그리고 노래를 밤새도록 술 먹고 부르고 누구하고 쌈 지르고 고래고래 밤 지르고 이러면 목쳐서 이튿날 소리 안 나오죠. 사열해보면 신비할 정도일 겁니다. 사열하고 부항기 딱 떼어놓는 순간에 아 해보면 소리 터져요. 그래서 이 결절이나 우리 몸의 복원 능력이 왜 이렇게 빠를까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치를 풀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는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하려면 한 마리 수명은 45일이면 45일 후에 우리가 효과가 나타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떨어져 나가고 매일매일 복원되는 거죠. 45일 있다 한꺼번에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그거 45일을 죽이지만 매일 그만큼 죽어나가고 매일 그만큼 태어나가는데 이게 피가 돌면 염증이 치료되고 염증으로서 파괴된 조직이 떨어져 나가고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게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하루 만에 표가 나요. 아니면은 경직된 거는 사열 부항기 딱 뛰는 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어디 가서 창하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목이 쉬어서 노래가 안 나온다. 이럴 때 사열에서 부항기 딱 뛰는 순간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사실 자욱이 뻥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옷을 노출하려고. 그거야 뭐 눈치껏 뭘로 적당히 가리면 되겠죠. 근데 실제 이 목소리나 편도선염이나 이제 목에 편도선염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어때요? 음식물 먹기, 물 삼키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편도선염이 있다는 거는 대부분 그건 강산에 의해서 피부가 녹아서 이미 염증, 말하자면 녹은 상태에서 세균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가 노랗게 곰겠죠. 그러면 그 안쪽, 피부 안쪽으로 들어간 건 피부가 녹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피부 녹임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강산이 녹인 거거든요. 그래서 편도선염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성피로를 가지고 있어요. 만성피로를 가진 사람은 신장기능이 떨어진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편도선염이 있는 사람이 8번, 4번, 18번을 빼야지 되는데 4번, 18번만 뺀다고 효과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4번만, 18번만 빼도 효과는 있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8번을 추가해야 된다 소리지 8번, 4번, 18번을 빼라고 그랬는데 4번, 18번만 뺀다고 효과가 없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4번, 18번만 빼놓고 8번을 안 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발되죠. 다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8번을 추가한다 소리지 두 군데만 뺀다고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목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가 편도선염이 다르고 성대 결절이 다르고 뭐 가래 끓는 소리, 쉰 목소리, 고음, 부드러운 소리 이런 것들이 외관상은 우리가 병명으로 나누면 따로따로 분류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는 어때요? 4번, 18번 하나 땅 빼주는 거 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상으로 돌릴 수 있죠. 근데 이 성대 결절이나 쉰 목소리 같은 거 해보면은 예전에 나한테 시술받은 마술 같다고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 이건 마술이지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목구멍이 그렇게 따고 앞쳐도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것도 보면 항생제 뿌리는 것보다 사열 딱 해서 빼놓으면 아침에 자고 있나면 완전히 피부가 꾸덕꾸덕할 정도로 아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게 사극을 보면 옛날에 임금들이 이제 욕창 같은 거 가지고 고생하고 죽는 거 보면 아이고 저걸 못해서 그렇죠. 그걸 못 고쳐서 8번 빼주고 염증 종기란 데 빼줘가고 치료 안 될 증세가 있을 것 같다 보면 제가 보면은 욕창이 아무리 심해도 8번을 빼고 환부를 빼서 치료 안 될 증세는 없어요. 그 옛날에도 왕이 돈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저같이 이런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8번 위치를 빼고 그 종기난 위치를 두 군데만 딱 뺐다고 하면은 염증 있는 것은 염증 치료는 자관 우리 사회를 보기 가장 빠르다. 항생제보다. 왜 빠르냐? 우리 몸에 항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죽이는 쪽보다는 항체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 없고 더 빠르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래요. 우리가 성대 결절이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 붙을 때까지 기다려주던가
아니면 근육 이완제를 쓸까요? 그렇죠? 그러면 쉰 목소리가 나면 계란 먹으면 될까요? 목소리가 그럼 가래가 뻑뻑해지면 용각산 먹으면 치료될까요? 우리가 용각산의 원료가 뭐냐면 대부분 길경에서 추출하거든요. 아린맛 나는 거예요. 게다가 지방 단백질을 묽게 그냥 삭혀버리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 길경에도 들어있고 용각산이 그쪽 여러 재료에서 이제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거는 뻑뻑해진 가래를 녹이는 기능만 있지 여기를 온도를 높여줘서 다시 뻑뻑해지지 않게 하는 효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콕낀 거죠. 그러다가 현대의학은 지금같이 한 번 병원에 가면은 끝까지 병원에 노예를 붙들려가지고 자꾸 높이다 수술하고 나중에 죽은 것까지 지네들이 치우고 돈 벌어먹으려고 한다고 화가 나면 이제 나도 어거지 소리로 화가 나니까 하는 소리인데 현실로 보면 또 틀린 소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그래요. 각각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약으로 각각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큰 틀로 보라는 거예요. 큰 틀로 보니까 돼요. 지금 병명이나 증세들이 여러 가지로 나열해졌지만 피를 맑게 하는 틀에는 어때요? 해독이죠? 약산, 중산, 강산, 해독이고 어혈이 안 나오면은 그 어혈을 녹이는 것도 단순어혈이냐, 섬유질이냐, 단속하냐 이걸 따졌고 또 피가 만들어지는데 영양 보충 이거는 어때요? 병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머지는 이제 사회라는 위치만 달라질 뿐이지 이거는 병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는 논리거든요. 이상으로 성대 관련 질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